일단 스토킹 또 사건이네요. 네, 이 가해자인 40대 남성과 피해자인 30대 남성은 약 2년 정도 교제를 했던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5월에 헤어지게 됐는데요. 이 피해자인 여성은 이 헤어진 지 5개월 정도 뒤죠. 2019년 10월에 전화번호까지 수신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각종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행했습니다. 자, 진짜 각종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을 썼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새 노트북 줄게. 헌 노트북을 다오. 아,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 전 남자친구가 예전 여자친구에게 내가 새로 산 최신형 노트북이 있는데 너 노트북이 사양이 낮으니까 바꿔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 제안을 여자친구가 받아들였고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저 최신형 노트북을 자기의 그러니까 바꾼 노트북으로 원격 조정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교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어져 놓고 한 달쯤 지나서 갑자기 야, 내가 노트북 새 거 줄 테니까 너가 갖고 있는 거 헌 거 줘. 일단 거기에 또 노림수가 있었던 건데. 네. 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 그냥 사실상 줬지만 거기다 원격 프로그램을 깔았다는 거는 사실상 자기 거예요. 여기 스토커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말 그대로 이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 노트북 새 거를 선심성이 준 건데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여성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카톡 메신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성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하면 제가 지금 상암동에 있는지 용산에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노트북을 통해서 저 여자친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기 위해 했던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진짜 이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핸드폰, 휴대폰이든 이런 거 함부로 이렇게 맡기고 뭐 고쳐달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특히 이제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 헤어졌는데 그 남성이 이거 노트북을 갖다가 새 걸 주고 헌 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졌었어야 되는데요. 뭐 좌우간 그런 피해를 당하니까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와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 대화하는 그 내용을 갖다 완전히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신이 위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하고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토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그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 미행이라든가 도청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적으로 앱을 깔아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휴대폰이라든가 이 노트북 같은 거 함부로 남들에게 맡기는 것도 상당히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 기자, 이 정도로 뭐 시쳇말로 밑밥을 깔아놨다면 이 스토킹의 어떤 정도 상당히 심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화를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이 남성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 동안 약 315번에 걸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꼴로 전화를 걸었던 거고요.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 동안 휴대전화로 음성 메시지도 4차례 전송을 합니다. 또 그 메신저에 선물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이를 이용해서 이 빼빼로데이였던 지난해 11월 11일에 빼빼로 선물을 2차례 보냅니다. 또 올해 3월 14일에는 화이트데이라는 날이었는데 초콜릿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전화를 건 내역이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와, 진짜 315회. 이야, 이게 자, 백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알아본 건 주로 전화나 온라인에서의 어떤 스토킹이었는데 과연 이런 인간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온전했겠는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에서 서울까지 이 피해 여성을 만나게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쇼킹한데요. 이 여자친구 오빠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이 남성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여성 보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전 여친과 여친 가족에게 접근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해자는 계속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즉 오빠의 결혼식까지 이 남성이 등장할 정도였으니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벌여왔던 거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계속 이 여성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스토킹 행각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 여성은 아주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교수님. 스토커가 오빠 결혼식에 등장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거죠. 이미 이제 마음이 떠난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남녀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온라인 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접촉을 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그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결혼식장에 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린다라고 하면 그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결국은 비극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또는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이성을 완전히 잃고 저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저렇게 하게 되면 뭐 끝나버린 거죠. 양 변호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스토커. 일단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하나가 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데 이 사람이 그나마 사실 저렇게까지 이제 연동을 시키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조정할 수 있을 정도면 훨씬 심각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요. 우려만으로 본다라면 저보다도 훨씬 강하게 처벌을 해야겠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의 한계라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난 거죠. 저기에 대해서 보호관찰도 물론 추가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